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성환입니다. 저는 현재 그 비상시국 국민회의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또한 그 코로나 방역대책위원회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신과 전문의이고 그 미생물학을 전공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그 비상시국 국민회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서히 영향력을 지금 발휘해 나가고 있는 단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주 많은 여러 개의 시민 단체들을 포함해서 그런 시민연대,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연대, 또 이제 노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팀으로 이루어진 어떤 종합체입니다. 거기에 이제 목소리를 내는 방송이 바로 우리의 비상시국 TV가 되겠습니다. 저번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하고 우리 그 최영재 대변인 역시 공동 대표를 맡고 있고 대변인을 맡고 있으며 비상시국 TV의 메인 앵커를 하고 있는데요. 최영재 대변인이 메인 앵커를 하는 이유는 단연간 여러 대통령을 겪었던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이자 다양한 방면에서 경력이 화려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둘이서 진행하는 방송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최영재 기자가 찍새라면 제가 딱새죠. 최영재 기자가 이제 기사를 물어보면 물어와서 이제 우리가 방송을 만들면 제가 방송을 편집해서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손발이 안 맞으면 작품성이 떨어지죠. 근데 어차피 우리 전문가가 아니라서 작품성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봐도 의심스럽고 가끔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의사가 편집하는 동영상을 어떻게 봐? 사실 저도 동감합니다. 전문가가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전부 다 자원봉사자들이고 어떤 돈을 받아서 하는 일이 아니고 무급으로 자기 일하면서 시간을 따로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척 힘이 듭니다. 좌파들이 편한 이유는 매일마다 어떤 짓을 벌일까, 무슨 짓을 할까, 공짜로 돈 받아 먹고 공짜로 지내면서 항상 나쁜 생각만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 시간이 충분하지만, 우리 우파들은 일하면서 싸우세 예비군의 노래처럼 참으로 힘들고 참담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투쟁에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겨낼지 참으로 저는 걱정이 됩니다. 부득이하게 지금 뭐 며칠 후면 또 달라지겠지만 제가 또 거리로도 나가고 우리 비상시국 TV의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겠지만은 지금은 부득이하게 다른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썸네일 화면에 나간 것하고 뭐 내용은 같은 거지만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는 영어 얘기예요. 완전히 소멸되어 가든,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에서 절대로 존재하지 못할 뻔한 언어가 있는데요. 바로 영어입니다. 즉 영국 땅에서 발상했던 그 원주민, 영국 원주민 언어, 모르겠어요. 켈터에서 왔는지 이쪽 북유럽에서 왔는지 그랬던 영어가 소멸되지 않고 현재 세계
공용어, 세계 공통어가 돼서 중국 놈이건 프랑스 놈이건 아프리카 놈이건 일본 놈이건 다 소련 놈이건 영어로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보는 프로그램들, 만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언어가 전부 다, 물론 그것은 알파벳은 다른 쪽 사람들이 기아 사람들이 만든 거지만은 그 알파벳을 쓰고 있다는 점, 한자로는 절대로 컴퓨터 프로그램이 안 된다는 점 중국인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미안합니다, 중국 사람들. 니네 말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어. 근데 갑자기 지금 영어가 살아난 얘기를 하게 되느냐? 이런 겁니다. 영어와 함께 오늘의 주제는 왜 영어가 세계 공통어가 됐는가? 그럼 이게 사실은 전염병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린다는 거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걸로 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방송이 우리 정규 방송이 비상시국 TV 정규 방송이 최현재 앵커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이유는 아시죠? 10월 4일 오늘 저도 몰랐습니다. 오늘이 대체 공휴일이라는 거를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 공휴일이 지금 몇 번 있었죠? 지금 갑자기 국회에서 말이죠.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말이죠. 지금 10월 4일 오늘하고 10월 11일도 대체 공휴일입니다. 달력이 없어요.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어요. 1년 전에 이미 대체 휴일은 그 전해에 정해져서 나오게 돼서 달력에 찍혀 나오게 돼 있는데 남용하고 있습니다. 8월 16일 날, 특히 8월 16일 날의 대체 휴일은요. 이것은 여러분들 보고 쉬라고 한 대체 휴일이 아니고요. 이 8.15 2020년도에 있었던 8.15 집회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젊으신 분들, 미안해요, 젊으신 분들, 뭐 놀고 싶어 하는 마음 아니까, 젊으신 분들, 또 이제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야외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집에 있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분들 보고, 연휴를 줘서, 광화문 같은데, 종로 같은데, 여의도 같은데 모이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대체 휴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여러분 상공인들이나 어떤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나 대부분의 이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 또는 노동일을 하시는 분들, 택시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대체 공휴일 날 쉽니까? 우리 대체 공휴일 날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의사인 저도 대체 공휴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체 공휴일을 도대체 공휴일이냐 하고 불러왔던 바인데, 지금은요, 대체 공휴일 날 쉬지 않으면 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이 전염병 하면 우리가 이 패스트, 플래그라 그랬죠. 패스트, 그 흑사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는데, 흑사병이라는 그러한 무서운 병이, 뭐, 자세히 흑사병에 대한 개념을 설명 안 해드릴게요. 저의 방송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겁니다. 무슨 지금 과학적인, 저번 때도 댓글 다신 분이 의과대학생들 교육시키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패스트 균이 번질 때 어느 쪽에서 왔느냐면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동쪽이죠. 동쪽의 아시아에서 온 병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트가 육로를 통해서 번졌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전염병이 육로를 통해서 번질 때는 우리 사람 걸어가는 거리랑 이렇게 속도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아무리 빨라도 뭐 치타 타고 다니면 더 빨리 갈 수도 있죠. 근데 뭐 이제 육로로 퍼지는 게 있었고요. 하지만 육로로 퍼지는 거는 그 대륙에 한정돼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것이
바닷길을 따라 번지게 되면서 사실 이제 영국으로 갔죠. 근데 이 전염병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된 것은 애니케라고 그러면 뭐 우리가 헨리라고 헨리가 애니케인가 그래요. 이 세계 최초의 식민지가 포르투갈 왕가에 의해서 건설되죠. 세우타라는 곳에 지브랄타 건너편이 세우타라는 곳에 세워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1415년입니다. 1415년에 대항해 시대, 우리가 얘기하는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대항해 시대의 시작으로 인해서 배와 범선들이 특히 이제 여러 개의 도술단 세대박이 범선이라고 그러면 이제 돛대가 이제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전 세계를 돌면서 옮기는데 지금은 많이 배 속도도 빨라졌겠지만은 아무리 느리다 하더라도 육로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배로 이동하는 게 빨랐고 그다음에 전파력이 강해졌었습니다. 가령 뭐 길게 잡읍시다. 그러면 3개월 전파되는 3개월 걸리던 것이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만들어졌고, 비행기 처음에는 승객을 태우는 비행기가 아니었죠. 비싼 돈 주고 뒷자리에 태워주거나 주로 우편물을 이송하는데 사용이 됐었습니다. 비행기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프로펠러 비행기에서 이제 제트기로 바뀌면서 이 전염병의 전파 속도가 24시간 안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공항에서 공항으로. 한국에서 한국에서가 아니라 공항에서 공항으로 오니까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세상입니다. 즉, 전염병은 24시간 내에 전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이 영어 얘기를 했느냐. 대략 1066년도에 패스트가 영국에 상륙한 거는 1349년인가요? 1349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이제 그 대항해 시대 전에 그냥 간단한 배로. 왜냐면은, 바이킹들이라든지 여러, 이미 미국 대륙을 왔다 갔다 항해를 한 게 벌써, 한 1000년 정도, 기원 후 1000년? 1100년? 그때 벌써 이동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한 건 아니죠. 그런 식의 얘기가 되는데, 그 영국의 왕이었던 그 잉글랜드의 헤럴드 왕이 전투를 하죠. 헤이스팅스라는 유명한 전투입니다. 1066년은 아주 이 영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이제 정복왕 윌리엄 노르망디는 거의 영국의 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바로 그 노르망디의 상륙작전이 벌어졌었고, 덩케르크 자기 마음대로 발음하면 되는데, 덩케르크건 아니면 카레 도시 덩케르크 그쪽에 있는 곳이 노르망디 아니겠습니까? 그쪽 프랑스죠. 프랑스 계열의 영국인이 들어와서 이 원주민 영국인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점령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영어 쓰는 것을 금지시키죠. 영어 쓰는 걸 금지시켰다기보다도 영어는 무식한 인간들이나 쓰는 이 저급 언어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골 사람이라든지 이 양반은 사용하지 않는 언어가 되어버리고
프랑스어와 라틴어가 영국 공식 언어가 됩니다. 법률적, 사회적, 경제적 용어에는 모든 것이 이 프랑스어하고 라틴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언어가 섞이죠. 가령 얘기해서 이제 애플이 사실 사과라기보다는 이 영국에서는 모든 과일을 지칭할 때 애플, 저것도 애플, 이것도 애플이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프루트, 여러분들 아는 프루트라는 불란서 말로 대체됐다든지, 또는 이제 어떤 버드, 새만 있었는데 이제 fowl이라는 이제 어떤 식용이 가능한, 사육이 가능한 어떤 새라는 개념도 같이 첨가되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영어가 상당히 이제 화려해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했던 영어가 화려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시죠? 초소체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초소라 해서. 그 초소라는 사람이 언제였더라, 이 초소의 그 캔터버리 이야기가 아마 1387년부터 1400년 사이에 초소가 이 캔터버리 이야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언제 사람이더라? 셰익스피어는 이제 1500년대부터 1600년대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작품 자체도 원문을 보면 알아보기 상당히 어려운데, 그거보다 이제 앞서서 있었던 그 초서 작품들까지 해서 이 영어가 약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초서 시기의 영어가 왜 살아남았느냐 하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레터스가 영어를 살렸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레터스는 뭐냐면은 우리말로 찾아봤더니 애급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애굽이라고만 쓰는데 검은쥐예요. 검은쥐. 레터스는 라틴어인데 검은 쥐의 학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쥐가 패스트를 옮기는 주 원인이 됐던 쥐인데, 이 쥐가 배를 타고 쥐는 똑똑해요. 배를 얻어 타고 이제 영국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1349년에 이제 가장 많이 그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 세계 인구가 약 3억 5천, 많으면 3억 5천일 때 1억 명이 죽었다는 패스트.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고, 그것이 회복되는 데까지 수백 년이 걸렸다는 그 패스트를 옮긴 것이 바로 레터스라는 쥐인데, 그 쥐가 패스트를 옮겨서 인류의 3분의 1을 죽였지만 영어를 세계 공통어로 만들었다. 참 이 병이라는 거는 요즘은 다르죠. 요즘은 많이 다르지만은 모르겠어요. 요즘도 다를지 진짜 아닐지 모르겠어요. 뭐냐? 병이라는 거는 참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 사람의 처남과 비처남과 부자냐 뭐를 가리지 않았더라 하는 것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은 영국의 이 상륙한 패스트가 교묘하게도 누구를 많이 죽였냐면은 이 영국 시골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라 영국 관료들,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인들을 많이 죽였나 봐요. 그래서 이 프랑스 말하고 라틴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영국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행정관서에서 도저히 이제 문서 작업이나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영어를, 시골 사람들이 쓰던 영어를 다시 갖고 와서 그 영어가 공식 언어가 됐고, 그렇게 살아남은 영어가 대항해 시대를 거치고 이제 영국이
쉽게 이야기해서 스페인하고 프랑스를 물리치고 전 세계를 돌면서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었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 이 패스트는요, 이 가장 유행했을 시기에 아까 얘기한 14세기의 패스트는요, 진짜 세상을 바꿔놨어요. 패스트라는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의 사회, 문화, 경제, 종교적 상황까지 모든 것을 바꿔버렸고요. 확 바꿔버렸고요. 뒤집어 놨고요. 그로 인해서 인본주의, 과학,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서 어떤 그 종교보다는 이제 과학을 중시하는 쪽으로 사회가 이동하는 계기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봉건주의도 없어지죠. 봉건제도도 패스트 때문에 사라지게 되고 어떤 영주의 역할 또는 어떤 지주의 역할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일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임금이 비싸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시골에서 못 먹고 살겠다 해서 도시로 집중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또 새로운 기술, 산업혁명 이전부터 벌써 어떤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도시에 존재했기 때문에 이 사람 임금이 오르고 사람이 귀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접이 달라지는 거죠. 쉽게 해서 옛날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뭐 귀족 2%의 귀족, 왕족과 2%의 귀족과 나머지는 전부 다 천민이었던 사회에서 중간 계층, 소위 말해서 부르주아 계급이 형성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런 질병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패스트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의 핵심 얘기, 사실은 제가 숨겨놓은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지금 사스2 코비드-19 우한 중공 CCP 공산당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바뀔 일이 있었습니까?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앞뒤가 거꾸로 뒤바뀌었다는 생각이 저는 그것만 들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말이죠. 패스트가 막 유행했을 초기에 이 사람들이 어땠냐면요. 이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 이 병균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니까, 감염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니까, 1차, 그러니까 그 14세기 패스트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진짜로 교회당으로 또는 이제 성당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밀집하지 말아야 될 곳에 사람들이 밀집해서 들어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었다 하는 얘기는 아주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은 현재의 이 중국 우한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한 이 사회의 변화는 약간 좀 엉뚱해요. 뭐냐? 진짜로 어쩔 수 없이 사회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을 두고 이 역병을 이용하는 것 같다. 즉 14세기에 패스트가 세상을 바꾼 건데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 삼아서 세상을 바꿔 나가고 있다. 응? 아시죠? 뭐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어떤 그런 기록, 우리나라에서 지금 방역에 대한 K-방역에 대한 기록을 아주 철저하게가 아니라 처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 바보 같은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거고 똑똑하신 분들만 알아들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이거는 병에 의해서 전염병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한 게 아니고 전염병을 활용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 고로 옛날에 이렇게 무식하게 교회 성당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
같이 무식해서 무식하지 않으려고 그 어떤 예배를 못 보게 하고 사람들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코로나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죠. 인간이 얼마나 치사한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겠고요. 도대체 휴일이 왜 생겼는지, 오늘 왜 쉬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될 문제이고요. 우리가 저항해 나가고 싸워 나가야 할 부분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그 캔터버리 얘기의 초소 얘기를 했었죠. 초소보다 조금 앞서서 나온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 있는데 초소보다 조금 앞섰습니다. 초소보다 조금 앞선 한 1350년, 서기 1350년경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나온 작품, 짐작이 가시죠? 데카메론. 데카메론이 멜론이 10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데카메론을 찾아보니까 이제 그리스어 데카하고 헤메라가 발음이 나는지 모르겠네. H가 10일간의 이야기죠. 10일 동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스트가 너무 유행을 해서 다 죽게 생겨서 선남 선녀 10명의 젊은이들이 한적한 곳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7명의 여성과 3명의 남성이 가서 심심하니까 하루에 한 이야기씩 하자 해가지고 10개의 이야기를 풀어놓은 것이 이제 데카메론이라는 작품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흥미롭죠. 이 데카메론이라는 작품이 바로 이 패스트 때문에, 가장 심했던 14세기 패스트 때문에 나왔고, 요번에 이 사르스, 저는 이것을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안 불러요. 저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안 부르고 이걸 코로나 스캔들이라고 부릅니다. 왜 스캔들이라고 부르냐? 곧 빠르면 1년 반 안에 모든 것이 스캔들이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스캔들이라고 주장하고, 이 스캔들을 일으킨 자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문학 자체에도 그렇죠, 영향을 끼쳐거라 그랬죠. 초소의 작품 이후에 초소하고 이 데카메론 사이에 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상당히 이 전염병과 관련이 있다. 셰익스피어는 그 뒤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창조해낸 비교적 안정된 시기에 그래도 상당히 비판적이고 아주 풍유적으로 이 세상을 표현한 게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품 외에 여러분 마스크 얘기 제가 자주 하는데, 마스크가 말이죠, 이게 이 14세기에 유행했던 패스트 이후에 인간 똑똑해요. 상당히 빨리 적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신 적 있죠? 저도 이게 뭐 이름이 어려워서 참 외우기가 힘들어서 혹시 실수할까봐 적어갖고 나왔는데, 독토르 슈나벨 폰 롬, 로마의 불의의사, 로마의 불의의사라는 이제 판화인데, 이게 판화가 나온 거는 이제 1656년이니까 14세기가 아니라 이제 17세기죠. 그때는 벌써 어느 정도 이게 전염병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 여러분 파스투르, 우유 말고 파스투르 나중 사람이지만은, 한참 나중이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 의학적 지식을 갖고 전염병에 대한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났는데, 요즘하고 비슷해요. 요즘 행태랑.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고 다닐 때 저는 이 사람 생각이 납니다. 이 독토르 슈나벨 폰 롬. 공포스러워요. 무서워요. 여러분 마스크 좀 그렇게 무섭게 쓰고 다니지 마세요. 마스크 요즘 무슨 마스크 패션이 됐어요. 그렇죠? 마스크 패션이 됐는데. 또 비슷한 게 하나 있죠. 그게 1605년도에 그 영국의 하원 의회를 폭파하기 위해서 화약을 가지고 들어가서 대규모 테러를 저지르려고 했던 저항의 상징으로 변해버린 가이 포쿠스의 모습, 지금 가면으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독토르 슈나벨의 마스크라든지 가이 폭스의 이 가면을 좀 개량시켜서 눈도 보호하고 이제 얼굴도 보호하는 그런 걸 쓰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쓰지 말고, 괜히 K94 마스크에 숨 못 쉬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왜 문제냐? 우리가 바보가 아니란 얘기죠. 가이 폭스의 가면, 그 다음에 독토르 슈나벨의 이 불이 제복 완전 입은 방호복을 입고 공포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즉, 이 당시에 풍자극이 왜 나왔을까? 1600년대에.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자면 14세기에 유행했던 패스트에 대해서 또 뒤에도 계속 유행기가 오긴 오는데요. 이 17세기의 패스트에 대해서 왜 독토르 슈나벨이 이 마스크를 쓰고 완전 그 방역, 아니 로마 방역, 알 방역을 유럽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에 훌륭한 의사, 환자들을 구하려는 훌륭한 의사의 모습인데 그게 왜 공포심만 유발하고 사람은 더 죽이는, 나중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보세요. 그 작품이 바로 뭐냐면 이제 풍자시래요. 그 라틴어 독일어 혼용체로 된 발행 이윤의 풍자시, 모르겠어요. 보스 크레디티스 알스 아이너 파벨. 제가 이거는 글자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공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가이 폭스는 저항의 상징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마스크 쓰실 때는 가이 폭스의 마스크를 쓰십시오. 저항하십시오. 오늘도 저항하십시오. 도대체 무슨 휴일이라는 얘기입니까? 다음 기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다 처절한 K-방역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께 고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또 뵙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내일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최영재 앵커, 저랑 같이 이 방송을 만들고 있는 최영재 기자가 방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